안녕하세요. 국회 순천박사입니다. 부모님이 노인복지 성공 후 자녀들이 2호점, 3호점 창업하는 경우, 의료계 종사자분들이 창업하는 경우, 은행, 회사, 기업 등에서 창업에 뛰어오시는 분들, 노인복지 업계 현황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또 하나의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유치원, 조리원 등에서의 전환 창업입니다. 국회여도 유치원, 어린이집, 조리원에서 주간보호 전환 창업 많이 도안드려 봤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주간보호 전환 창업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따분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정말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만 담았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건물 구조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어르신 유치원이나 시설적으로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환하더라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주간보호 전환 창업 시 생각보다 어르신 정원수가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허가 정원이 적게 나오는 건 수익 가망성, 수익 최대치를 꼭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원생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대략 어르신도 괜찮게 나오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직접 제가 가서 임장을 해봐야 되겠지만 수익 가망성이 없다면 정말 신중하게 전환 창업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한계층에서만 주간보호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확장하려고 생각하시는 경우,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한 한계층 50평대, 60평대 한계층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놓자니 억 단위의 투자가 들어가고 장기형 사업 말고 다른 건물 살릴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꼭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말고도 어린이집 전환 창업이 어려운 이유, 특히 계단, 이 계단이 문제입니다. 보통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들은 이런 계단이 중간에 대부분 있습니다. 이대로 창업을 하시면 주간보호 환경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이 계단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창업 자체가 안 되고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고 시설을 바꾸고 대수선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 여기서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허가 정원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상한 것보다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면적입니다. 뭐 비슷한 맥락의 얘기지만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구조 자체가 한 평면적으로 따졌을 때 한 층당 50평쯤 하는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층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을 뿐 대지 면적 자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이 주간보호하고 어린이집이 다르기 때문에 주간보호 기준으로는 한계층이 굉장히 협소한 시설들이 많아요. 이 면적 이야기들은 사실 계속 수익 구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나시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도 층수가 나눠진 주간보호세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층수가 나눠져 있으면 된다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개 층당 연면적이 75평 이상은 되어야지 저희가 창업하라고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한 개 층이 이 평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 때문에 실제로 창업 자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사업이나 뭐 다른 건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으면 그 방법을 추천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바로 대출이자입니다. 실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을 운영을 하셨잖아요.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노후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사실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저출산 그리고 원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만들다 보니까 생각하셔야 될 게 대출 이자입니다. 이 대출 이자를 간과하시는데 고금리 시대에 금리 여파가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면 수익적으로는 이 고정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명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대출 이자가 어쨌든 내가 그 대출을 받아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늘어나니까 대출 이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겸해서 수익 구조를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예전에 저희가 올린 영상이라도 제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 어떤 수익 구조, 몇 평이 되어야지 수익이 괜찮은지 꼭 파악을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층수가 많은 어린이집, 여러 개 층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전체적으로 개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건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층수의 일부만 사용할 건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전체를 사용할 건지 이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 대부분 저희가 상담해보면 한 개 층만 간단하고 작게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출 이자까지 고민을 하면 절대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몇 층까지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추후에 다른 그 층들은 임대를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수익 구조가 잘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층이
나눠져 있는데 이 계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나중에 대수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 임대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 구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해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저희 그 무료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상담을 해봐야지 뭐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위치는 어디신지, 뭐 노인 인구는 어떤지, 대지 면적은 어떤지, 뭐 주차 공간은 어떤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얘기만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이집 유치원을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죠. 선생님들 관리, 원생 관리, 학부모 관리, 체험 학습, 프로그램 관리, 식당 관리, 시설 관리, 환경성 관리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신규 창업 대표님들이 다른 센터에서라도 들어가서 몇 년간 일하면서 경험을 좀 쌓아야 되나?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같은 노인복지 사업을 했던 그 경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겁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는 원장님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라서 일생일대 한 번만 제공해드리는 30분 무료 컨설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라고 말씀 못 드려요. 불리한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제 어린이집 원장님, 유치원 원장님들과 상담하면서 건네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구조, 제대로 된 입지였다면 또 성공하신 그 전환 창업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 솔직한 답변,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참,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원생이 모집되었다 보니 어르신 모집 마케팅을 간과하실 수 있는데요. 주간보호 수급자 모집 만만치 않으니까 대비 잘 해주시고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